친구가 없는 이유를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사회에서 친구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사회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게 친구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나왔으니까 서울에 왔는데 저도 친구를 당연히 만나고 싶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면 끝이에요. 직장에서 엄청 친하게 지냈어도 그만두면 처음에 연락 몇 번 하다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려웠어. 서울 외지 생활이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딱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성공한 거라 그러잖아요. 실패했나 봐요. 없어. 안 생겨.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들면 남녀 상관없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예전에는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남녀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애 세포가 많이 죽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친구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직까지도 뭐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혼자 살지언정 혼자 사는 거와 혼자인 건 틀린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거지 인생을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혼자 못 살아요. 내가 집에서 혼자 사는 건 가능한데요. 인생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은 꼭 한 번은 가져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고 저는 심지어는 참새라도 네, 얘기를 해야지 그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양 키우고 개 키우고 염소 키우고 하잖아요. 사람이 안 돼요. 딱 진짜 혼자는 있을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지낼지언정 인생을 혼자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완전한 고립이죠. 고독은 괜찮은데 고립은 안 돼요. 고독은 즐길 수 있어. 고독을 씹을 수는 있지만 고립되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고립은 피하셔야 돼요. 아무튼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는 꼭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뭐 친구가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는 데 있어서 친구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진정한 친구 없다는 거는 어떤 마음의 소통이 힘들다는 건데 솔직히 요즘에 여러분들 마음의 소통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감정 쓰레기통이 안 되려 그러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지? 이런 인식이 또 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좀 다르거든요. 이해하는 거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공감하는 거와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감정을 다 받는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엔 내 감정을 소통할 사람이 없는 거지. 내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막 쏟아지는 이게 오고 가고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쏟아내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되게 힘든 관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도 하지 않고 남의 얘기도 듣지 않는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 얘기가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괜히 얘기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또 길어요. 나 말 왜 이렇게 많지? 오늘도 주절주절 해보였는데 막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말에 대해서는 막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한 주도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요. 저는 요즘에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요. 친구 사귀기는 더 어렵고요. 저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소통의 어떤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도 막 사람을 많이 만나면, 성향상 금방 배터리가 방전돼요. 성향상 그래요. 그래서 막 자주는 못 만나지만, 뭐 몇 달에 한 번? 너무 집에만 있으면 좋지 않고, 혼자, 요즘에는 또 저도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진짜 집순이 DNA를 몰빵으로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동생이랑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지. 근데 요즘엔 동생도 이게 나이를 먹으면 외향적인 사람들도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만날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날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지내다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 마음이 변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제가 볼 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그대로일 수 있겠어. 당연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들수록 속이 좀 좁아져요. 나이 들어서 속이 좀 좁아져서 잘 삐져. 네. 그리고 이상하게 나이 들면 상처를 더 안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 나이 들수록 상처를 더 잘 받아. 그래서 예전에는 넘겼던 말들을 요즘에는 막 상처받고 그게 괜히 꽂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다 넘겼던 거를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꽂히는 게 나이 들수록 소심이 지나가. 속이 좁아지는 것 같아. 나이 들어서 좀 속이 좀 좁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제 친했던 사람들이랑도 막 멀어지고 이러는 게 원래 사람이랑 만나면 기대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오래 만난 사이일수록 그 기대는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오히려 막 20년 지기, 30년 지기가 더 손절이 사람이 돌아서는 그 순간인 거 알죠? 30년 동안 쌓았던 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사소한 말, 뭐 되게 큰일은,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요. 오히려 큰일은 덤덤하거든요. 사소한 거에 그렇게 많이 상처받아요. 사소한 거에.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거에 좀 잘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이해해 주겠지, 이건 넘어가 주겠지. 근데 사람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알고 보면 괜찮으면서도 안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캐치하는 게 스트레스죠. 저 사람이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건가? 제가 정말 삐진 게 아닌 게 맞나? 쟤 지금 화난 거 아닌 거 맞나? 내 말에 괜히 상처받은 거 아닌가? 막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 오죠. 저는 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사과하고요.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과는 빠를수록 좋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빨리 사과하고요.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것까지는 제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을 때는 그냥 빨리 사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화내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내가 잘못해서 사과한 거는 내가 해야 되니까 한 거지만 그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내가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이 못 받겠다 그러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서운해하고 왜 안 받아주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나만 힘들어요. 그 사람 많이 힘들어.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나는 사과했으니까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 사람한테 맡겨놔야지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도 그게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요.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받아주면 고마운 거고 안 받아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받아주면 뭐 친구가 받아줄 때까지 가만히 냅두든가 그러면 나중에 받아주면 연락이 올 거고 안 받아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난 할 말치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잡고 싶어서 잡아지는 인연들이 아니잖아요. 살면서 보면 내 맘을 알아주는 사람들은요 생기고 또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거는 내가 하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 오히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오히려 되게 수월하게 그냥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관계가 꼬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거는 사과하고 그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한 거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면 사과해요. 그게 사과할 만한 일인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사과해야 되겠다 하면 저는 빠르게 사과합니다.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줬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받아준 줄 알았는데 겪어보면 사과를 받아준 게 아니었어. 겉으로는 받아줬다고 하고 안에 막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왜냐면 본인이 감정이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상대방이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자기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더라고요.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괜찮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맞추기가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요. 잘 판단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어머나. 친구를 좀 잘 만나자. 인간관계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네, 뜬금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흘러왔는데 그렇게 해버렸네요.